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 지배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도 처음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남자들만 저렇게 승부수에 강하지? 여자들은 왜 없지? 라고 했는데 제가 여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여자들은 승부를 안 하지? 정정당당한 승부 있잖아요. 저는 남자하고는 승부를 봤어도 여자하고는 승부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약해 보여요. 그들이 약해 보여요. 근데 남자들은 정말 예전에도 서부 시대에 남자들 둘이서 저 끝에 이 끝에 딱 서가지고 총으로 딱 쏘기 하나 죽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 없죠. 신기하죠? 여자들도 그러면 좋을 텐데. 승부에 꼭 남자를 앞세워서 그러지 마시고 여자도 정정당당히 승부를 끊읍시다. 그래서 오늘은 나쁜 흐름을 끊다. 유혹, 슬럼프, 운과 잡무, 돌변, 긍정적인 사고, 노력, 신념, 마음의 동요, 마음의 포로, 기본. 악수로 이기는 유혹을 끊을 수 있는가? 사쿠라이 쇼이치. 승부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 흐름을 잡아서 잘 타는 것이 승부에 이기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흐름이든 반드시 타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어렵다. 흐름 중에는 잘못된 것도 분명 존재한다. 마작의 경우 그 흐름이 타당할 때는 정수를 두어 흐름을 타면 된다. 하지만 흐름이 잘못되었으면 정수를 두어도 흐름이 탈 수가 없다. 자연을 예로 들자면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거센 파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거친 풍랑이 부는 바다에는 맞설 수가 없다. 물론 바다가 본격적으로 사나워질 것 같으면 어부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변화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해 있어서 그 정도라면 괜찮겠지 라고 예상하고 바다에 나가는데 느닷없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발생한다. 잘못된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그 흐름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 있어 잘못된 흐름은 유혹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 흐름에 맞추면 큰 성과를 손에 넣어 이길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정수보다 악수를 두는 편이 좋은 결과에 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서 사로잡혀 악수를 두면 다음에 좋은 흐름이 찾아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악수로 성과를 거머쥔 사람은 내가 이겼으니까 이만큼이나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하고 악수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명백히 나쁜 수임에도 좋은 수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좋은 운을 반대로 악수라고 하네요. 잘못된 흐름 나타나도 황급히 수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 흐름이 이어질 듯 해도 참고 바른 자세를 관철해야 한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좋은 흐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이 운을 떨어뜨리지 않는 기술이다. 후지타 스스무, 기회로 보이는 나쁜 흐름을 가려내는 법.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착실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맞아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싶지 열심히 하고만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도 승부감이 나쁜 경영자는 회사를 꾸려가기 힘든 법이다. 경영자가 그런 상태라면 일하는 사원도 보답받지 못한다. 특히 주변 모두가 좋은 평판을 내리고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흐름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판별하는 편이 좋다. 그것은 여론이나 매스컴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권위 있는 투자가가 한 말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원류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영자는 이러한 흐름이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정말로 효과를 가져오는지 눈여겨보며 꼼꼼하게 판별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모두가 좋은 회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여론만이 유일한 근거인 것 같았다. 투자 시점에서 놓치면
사내에서 평가가 떨어진다든가 주목받는 회사를 상대로 거래 실적을 쌓고 싶다고 하는 실태와는 관계가 없는 바람이나 욕망이 잘못된 흐름을 가속시켰던 것이다. 물론 나쁜 흐름이었으므로 그 흐름을 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여러 기업이 손해를 봤다. 리먼 쇼크 이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1달러에 80엔 정도의 엔고로 인해 일본 국내를 겨냥한 내수 관련 산업에는 장래성이 없으며 활로를 개척하려면 글로벌화의 흐름을 타야 한다는 풍조가 강했던 적이 있다. 인터넷 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으므로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너도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일제히 해외 지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회사는 회사에 지사를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당시 글로벌화의 흐름에 반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나는 굉장히 냉담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고 인터넷 업계에 종사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치 마을의 장로처럼 농담인 양 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두가 돌아왔다. 한 박자 쉬고 냉정하게 바라본 다음 자신의 머리로 차분히 생각하자. 그리고 판별하자. 그런 자세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슬럼프는 왜 빠지는 걸까요? 슬럼프에 왜 빠져요? 생각이 많아서인가? 슬럼프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간격을 둬라. 사쿠라이 쇼이치. 사람은 모두 일상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 마련이다. 집중함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운동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요리 실력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처럼 집중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집중을 절대적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에든 지나치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면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공부만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는 침울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맞아요. 저도 잠깐 집중을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제가 좋아하는 감정이건 이런 감정에 집중을 하는데 만약 나쁜 감정, 좀 저하고 잘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랑 대화했을 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차단하죠. 네, 바로 차단합니다. 집중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를 낳는 일이 많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마음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선생님, 다양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식적으로 간격을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그곳에서 빨리 헤쳐나온다. 슬럼프는 악순환되기 쉬우므로 그 기간은 되도록 짧은 것이 좋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잖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예전에 제가 10년 이상을 근무했던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 닥터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정말 사이코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때는 그걸 사이코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각자 반론하는 각자의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자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때는 저희끼리 이렇게 사이코라고 불렀는데 그 사이코들은 간격을 넓게 둬야 돼. 그 사람들 약속해 줄 때 바로바로 해주시지 마시고 간격을 넓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도 간격을 짧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 차단하거나 이렇게 간격을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간격을 두는 감각, 탁월합니다. 나쁜 운기를 차단하는 법. 후지타 스스무. 마자게임에서 크게 패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쁜데 계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을 내며 바로 만회하고 싶어한다. 네, 맞아요.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익 상태가 좋지 않은 적자 사업을 어떻게든 꾸려나가려고 하다가 수렁에 빠지는 때가 많다. 흐름이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철퇴하거나 사업을 재구축하는 등 단념하는 수밖에 없다.
악순환에 빠지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지만 불합격하여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 많다. 나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초조한 상황에서 다음 면접에 임했더니 또다시 불합격하여 더 침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런 학생은 자신감이 없다는 사실이 얼굴에, 말에 드러나므로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 나가는 손해를 볼 뿐이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에 빠져들 수 있는가 보다 그 이외의 것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요구한다. 정신을 분산시킬 만한 일을 엄격하게 잘라내는 능력의 차이가 곧 집중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운과 잡무, 잡무를 얕보면 운에서 멀어진다. 애초에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잡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잡무를 정의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지만 잡무라고 느끼는 대상은 그 사람이 메인으로 하려는 일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자질구레한 준비나 인사나 관련된 조정 등 의식 속에서 가능하면 적극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치 무대 뒤에 단조롭고 매력 없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당연히 잡무는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잡무라고 해서 잡스럽게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잡무란 일의 기초며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에서 잡무를 빼면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운에서도 틀림없이 멀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복사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잡무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난다. 사무적으로 하는 수주, 발주, 전화나 메일 업무도 그것을 잡무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정성스럽게 임하는 사람 차이에는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 대충 하는 습관이 생기면 운이 달아난다. 20대에는 모든 업무가 새롭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앞뒤 재지 않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점차 익숙해지면 요령이 생겨 잡무를 비롯해 모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 연령으로 말하자면 30대 정도부터일까? 일을 소홀히 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더라도 일에 대한 자세에 성실함과 진지함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그 느낌은 어디서든 주변에 전해지는 법이다. 느낌이 중요하다. 돌변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이다. 사쿠라이 쇼이치.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을 보면 곤경에 용감하게 맞서는 듯한 기세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결국 더 이상 버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막다른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회사를 재건 중인 경영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심하게 추궁받아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강경하게 되받으면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재건을 운운할 상황도 아니게 되어버린다. 강경한 것은 마치 배짱이 두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 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고 나서 사태가 호전되길 바라는 건 무리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손 쓸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각오라는 말을 상당히 가벼운 느낌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본래 각오란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다는지 자신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돌변과 각오의 배경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간혹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일부분만 포기한 듯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긴장된 기분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분 전환이 되어 다른 좋은 생각이 번뜩일 때도 있을 것이다. 태도를 바꿔서 강경하게 나갔더니 상황이 호전됐다는 사람은 대개 이런 기분 전환으로 효과를 본 경우가 많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는 성장을 방해한다. 사쿠라이 쇼이치. 새로운 마인드네요. 승부사란 긍정적으로 사물을 파악한다. 다음에 운이 따른다. 다음에 승부에서 이긴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던 듯 싶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쿠라이 씨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렇게요. 하지만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힘이 들어가면 네, 운이 찾아오기는 커녕 더 멀어져 간다. 네, 지나친 건 안 좋다는 말씀. 과유불급. 마음의 성장은 자신의 나약하거나 그릇된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이루어진다. 좋은 부분, 보탬이 되는 부분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이 침울할 때는 그 기분대로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가감없이 바라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한 사람의 인간적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지나치게 강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늘은 매일 상쾌하고 화창하게 개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 맑은 날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날씨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네, 맞아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실패한다. 후지타 스스무.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보통 회사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약점이 있다. 바로 일의 마무리가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네, 맞아요. 제가 이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에는 서예가 다케다 소운 씨가 쓴 집중, 심굴, 세부라는 큰 서화가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부서 이 곳곳에 붙어 있다. 이 말은 디테일한 것에 파고들어서 얼마나 심도 깊은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자칫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마지막에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만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게 다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한 긍정에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무척 염려스럽다. 나라면 괜찮으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제가 이랬는데요. 이미 제품의 질이 나쁜데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이겠다고 기합을 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가요? 이럴 땐 간다 마사노리 씨를 찾으면 되죠.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한없이 부정적이기만 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만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노력에 집착하면 성장이 멈춘다. 예전에 한 탁구 올림픽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 작기회 도장에 온 적이 있다. 오, 국가대표도 와요. 대단합니다. 그녀는 연습량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이만큼 연습했으니 성과가 더 나와야 해 라고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연습했으면 그에 맞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일방적인 생각이다. 그건 스토커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탁구로부터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라고 말해주었다. 노력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노력을 믿고 목표까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노력은 과거의 것이며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네. 신념이 강하면 운이 달아난다. 지나치게 강하면 달아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뜻하기도 하는데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 몸에 배어버린 공기와 같은 가벼움을 지니고 있지만 신념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확고히 하여 초점을 두고 있는 면이 있다. 신념은 생각이 점점 무거워진 것. 감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가볍고 집착이 없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무게감이 있다. 맞네요. 제가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무게감이 생기고 있는 때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워서 추가 달린 것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잘못된 믿음에 불과하다며 주변 사람이 그 신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증명해 보이는 것 또한 수고스럽다. 그렇다면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째서 그런 걸까? 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자기 나름의 해답이 신념이라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때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타당하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나는 이것을 선행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선행에 사로잡힌 사람 또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다 보다 문득 떠올린다 라는 느낌이 좋다. 문득 떠올린다. 저도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무거워지지 않는다. 가볍게 떠다니다가 훌쩍 사라진다. 무거운 생각은 사람이 가진 본래의 장점까지도 가려버리는 법이다. 여기 보니까 패턴이 나와요. 2번 이어지는 성공 패턴은 없대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의 체험도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성공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알려진다는 것이므로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싶으면 순식간에 연구되고 모방되어 같은 전략을 2번 다시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에 성공한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영자가 예전에 생각했던 성공했던 서비스 사업과 느낌이나 과정이 완전히 같아 보인다며 기시감에 들든 듯 말할 때는 대개 실패로 끝난다. 과거의 성공 패턴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게요. 세상이 엄청 변화가 많죠. 패턴이 3번 성공했던 패턴은 다시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마음의 동요.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의식하라. 네, 알겠습니다. 사쿠라이님. 요즘 사인을 부탁받으면 종종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써준다. 그것은 예전에 비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장 명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없다. 전혀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상태. 죽은 사람 뿐.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맞아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제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나쁜 동요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 좋게 자연스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고독과 비판은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후지타 스스무. 고맙게도 나는 주변으로부터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지금에 와서 나의 강점은 강인한 마음이라고 자부하지만 원래부터 고독이나 비판에 강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고독의 국면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픈 비판의 시간을 견뎌왔기에 가능했다. 작은 일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는 확고한 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심지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확고한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 명상을 하였습니다. 제 촛불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심장이 되는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의지와 자존감과 마주해야 한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비난받아도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마음의 포로. 부정적인 연상은 의식적으로 차단한다. 긍정적이어도 지나치게 긍정적이어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부정적이어도 안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마음은 악순환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도망갑시다.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에 부정의 스위치를 꺼라. 그리고 연상하기를 멈춰라. 멈추는 습관은 익히기 좋다. 집착하면 운이 나빠진다. 후지타 스스무. 일을 할 때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평정심을 잃거나 눈앞의 일에 생각대로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참으로 사소하다. 다른 비즈니스맨의 고민을 듣다 보면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싫어서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그 사람도 다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포츠는 정신이 산만해지면 그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아이고, 스포츠맨들 힘들겠어요. 극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의 경우 일단 뭔가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심각한 영향을 받고 만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하거나 독립한 후에도 이전 직장의 동향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예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거나 악담을 하거나 전 직장의 사람을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 진짜 있나 보다. 진짜 외국에도 많은가 봐요. 자기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는데도 내버려두는 것은 스스로 운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 맞아요. 여자들 약간 그렇지 않나요? 여성분들이 친구들이랑 뭔가 같이 하고 싶고 어디 나갈 때도 그렇고 특히 저희도 보면 독서 모임에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재밌어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는 게 더 잘해요. 1인 기업 해보세요. 저도 1인 기업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든 것보다는 코코치님이 이거 북튜버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기획을 하는 단계에 모든 게 사업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코코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겨울 것 같은데 행동 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겨울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여기 책추남 나비스쿨의 정교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직장인이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아웃풋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고 쉬는 시간대마다 자꾸 찾아보고 초점을 여기에 맞추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을 때는 자꾸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다음에 만났을 때는 꼭 물어봐야지. 코코님 만났을 때도 물어봐야지. 우리 코코님, 우리 예밍님 지금 이름 바꾸셨죠? 낭독 힐러 유나님 그리고 우리 긍정 낭독의 여왕 코코님. 정말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 북살롱 선생님들 다 너무 사랑이세요. 2회 때 1회는 제가 가서 상수님이랑 처음 만났고 우리 선미님 예쁜 선배님 만났고 그리고 2회 때 대거 들어오셨어요. 모두들 다 2회 때 만났구나. 예. 1인 기업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 코코치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다. 네, 쉽게 할 수 있고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북튜버 기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라. 생각하기보다 느껴라. 어머 이것도 도장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망설임도 깊어지기 때문에 감각을 갈고 닦아서 느끼는 것을 삶의 방식의 기본으로 삼으면 목표를 달성할 기회는 늘어가는 것이다. 또한 전체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일뿐 아니라 상대나 주변의 주위의 일도 생각하는 상대적인 감각을 넓혀감으로써 전체관은 형성된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부분만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얻는 것이 많을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법이다. 순수와 용기를 가져라. 순수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지식이나 거칠애 같은 장식을 걷어내고 본연의 모습을 갖추면 매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빠뜨릴 수 없다. 이 순수와 용기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저의 동채 언니 그리고 천억 작가 노바님. 이 두 분은 진짜 순수하고요. 용기가 엄청나고요. 우리 혜영이 윤혜영 잘 들어. 혜영이는 순수하고 정말 용기가 엄청나요. 이 친구 대박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가진 면모에 저는 홀릭 중에 홀릭. 동채 언니는 1인 기업가면서 사람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고 있고요. 이분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아웃풋을 하면 북튜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흐름이 나쁠 때야말로 정성스럽게 일한다. 무너진 세태로 바로잡으려면 우선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태를 만회하려는 의식을 전환하여 전체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도 점차 차분해진다.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는 순수함을 잃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라든가 어쩌면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 같은 생각에 빠져서 믿음을 잃기도 한다. 그런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순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황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자. 전체관을 가지라.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자. 우리 저하고 친한 우리 행복미아님이 가르쳐준 우리 행복미아님은 기도의 여왕이에요. 이런 의심이 들 때나 하면 바로 차단해서 그것을 전환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딱 들 때는, 문득 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나의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걸까? 나는 어쩜 이렇게 안전한 걸까? 이렇게 전환을 해보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문득 이런 안 좋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제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화건이나 기도를 전환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는 안전하다 토닥토닥 해주는 감정으로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 갑순 언니는 교감 선생님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순수하세요. 이분도. 인수님도 그렇고 너무 순수하세요. 단디님. 우리 단디 언니 너무 감사해요. 경혜 언니 감사해요. 운을 지속하다. 끝과 시작. 끝을 시작으로 삼으면 운이 지속된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다양한 시작과 끝이 있었다. 큰 단락을 짓는 시점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끝났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긴장감이나 불안감도 동반되지만 그와 동시에 때묻지 않은 신선함으로 충만해 있다. 마작 승부사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나 잡기회를 설립했을 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두근두근 거리는 즐거움이 있었다. 저도 그래요, 지금. 그러나 끝은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 항상 모든 끝은 시작이다.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제로가 됐다고 여긴다. 이것을 끝나면 그때까지 좋았던 1 플러스도 안 좋았던 1 마이너스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체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괴로운 끝이라도 시작이라는 희망의 싹이 어딘가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운을 좌우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법. 지난 2005년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내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언젠가부터 운의 좋고 나쁨은 생각하지 않게 됐다. 대신 흐름의 좋고 나쁨을 주체적으로 판별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입장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운에 맡길 수는 없다. 네, 맞아요. 흐름을 읽는 것에 있어서 경영자 가운데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출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묘한 타이밍에 흐름에 맞춰서 모두가 놀랄만한 큰 프로젝트를 벌이거나 대중매체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로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밖으로 전혀 나서지 않고 조용히 내부에서 계획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재빨리 진행시켜 큰 화제를 불렀다.
와우, 와우. 손정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처럼 흐름을 잘 읽는 경영자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흐름을 남보다 앞서 예측하고 재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손정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생기지 않는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니, 할 수 없다기보다 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아직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이다. 괜찮을 법하면 흐름을 탄다든지 어느 지점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자신의 실력과 처해 있는 입장에 비춰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리스크.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확증을 원한다.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한치 앞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로 인생이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마치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이디시콥에도 나와요. 제가 올렸습니다. 이디시콥도 들어보세요.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여성분들도 용기와 순수함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 길에는 상식이나 좋다고 여겨지는 세간의 가치관 혹은 사회적인 관습 같은 보장이나 확증이 표시판처럼 제시되어 있다.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기에 내딛는 걸음마다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다. 우리가 보증받고 있고 확증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실상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네네. 자연에는 매뉴얼이 없으니 법률도 없고 과학이 없으니 기술도 없다. 돈이 없으니 상품도 당연히 없다. 그 대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본능적인 가능함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크 없는 승리는 없다. 후지타 스스무. 네.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게 유리한 패를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리스크를 계속 피하기만 해도 피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쯔모 화료가 다른 사람이 버린 패가 아닌 패를 쌓아둔 패산에서 가져온 패로 완성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쯔모 화료를 해도 점수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쏘이는 패를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승부해야 비로소 점수를 얻는다. 마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작에는 승인은 없고 패인만 있다고 말한다. 이는 마작 실력이 약한 사람이 승부처에서 승부에 나서지 않거나 승부처가 아닌 곳에서 무리를 하는 바람에 패인을 초래해 다른 사람을 승자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렇구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작을 얘기로 하고 비즈니스를 또 얘기하고. 좋은 책이네요. 벤처기업의 경영자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 이익이 크고 승률이 높을 때를 기회라고 받아들여서 승부를 건다. 하지만 대기업 정도가 되면 실패할 확률이 20% 쪽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하는 문제 때문에 일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책임에 쏠리는 현상이 있군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아서 승부를 피하게 된다. 최근에는 출판 비즈니스도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출판사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북튜버가 좋습니다. 나오는 책 대부분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도서의 팔림새를 근거로 출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말인데요, 꼬꼬치님. 저는 꼬꼬치님의 강추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강추하는 책, 이런 책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정신세계사, 이디시콥 덕분에 정신세계사 우리 숨 편집자님과 우리 공명 대표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신세계사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더 알게 되고 해서 이렇게 정신세계사 책도 많이 읽을 거고 또 이렇게 북튜버로서 책을 올릴 거고 좋아하는 책이니까 당연히 올리게 될 거고 이런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북튜버계의 제이플라가 될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런 얘기들 1인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브랜드화가 돼서 즐겁게 북튜버가 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또 코코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리스크가 없으면 이익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비즈니스와 더불어가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제가 좀 전에 목소리가 좀 상기돼가지고요.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아졌죠. 역시 문득 생각이 들고 제이플라가 딱 생각이 들면서 제이플라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제이플라가 될 겁니다. 북튜버계의 제이플라 다이아 크리스탈 성실 조금은 불성실해야 운을 잡는다. 전데요? 성실하지 않아도 되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보상을 생각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런데 일하는 동기에 불순한 요소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중에 어떤 쪽이 이를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대부분 후자를 꼽을 것이다. 동기에 순수한 요소가 많을수록 성실함으로 이어지고 불순한 요소가 많을수록 불성실함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오로지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것보다 불순하고 불성실한 동기가 섞여 있는 쪽이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짝짝짝짝짝. 기분 좋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다 불성실한 건 아닙니다. 시작은 불순하게, 비전은 확실하게. 후지타 스스무 이런 경영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성실하고 다른 직원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하며 하루도 결근하지 않는다.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보수도 사원이 놀랄 만큼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 완벽주의자여서 모든 사원에게 완벽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 가정사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은 생각도 없거니와 술을 마셔도 흥에 겨워 도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초성실한 경영자. 당신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아래서 일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인간은 번뇌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도 번뇌가 있으며 불순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터이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은행에서 전직해온 직원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막 입사했을 무렵 낮에는 상당히 성실한 얼굴로 일하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아마 전 직장에서 습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도 스트레스가 쌓인 걸까? 하는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행동이 예전처럼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로는 옷을 벗지 않았다. 역경. 네, 역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뒤쪽입니다. 역경은 아군이라고 생각해라. 네, 역경. 고맙네, 친구. 승부의 흐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국면이 있는 방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거나 탁류가 일어나는 등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덤벼야 하는 때도 반드시 있다. 기본적으로 혹독한 상황을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여겼기에 역경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순풍보다 역풍, 즉 역경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 쪽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역경을 단순히 역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네, 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적도 내 편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병원에서 저 다니는 병원에서 우리 친구들 여러 친구들 많잖아요. 직장에는. 근데 꼭 보면 이렇게 지켜보면은 역군처럼 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떨어져 있지? 이렇게 아군과 역군이 있다면 이렇게
갈라져 있지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혹독한 국면에 맞았을 때 대자연의 그것에 비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받아들인다면 역경이 적이라기보다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어줄 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인생에는 혹독한 상황이 늘 따라다닌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의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이란 언제나 밝고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보다 역경에 처했을 때 훨씬 강인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도 긍정적이고 초긍정이거든요. 근데 역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되게 즐겁기도 하고 지나고 보면 너무 즐거운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왜 근데라고 한다? 왜 그런데냐 하면은 저는 끈기가 있거든요. 지금 직장인으로서 10년 지나고 내공이 생기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명품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명품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반짝반짝 명품 인생 다이아 수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역경에서 운을 찾아낼 수 있는가? 나는 26살이라는 나이에 최연소로 도쿄 증권 거래소 마더스의 회사를 상장시켰다. 짝짝짝짝짝. 그 후 닷컴 버블이 붕괴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적자가 이어지자 주변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고 급기야 회사를 빼앗기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큰 역경을 뛰어넘으로써 다음 역경이 또 찾아와도 거의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 가진 자의 불행이라는 말이 있다. 돈이 있으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만 익숙해지면 그 상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면 높은 생활 수준은 당연한 것이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느냐고 생각하게 된다. 부자가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행을 한탄하듯이 마작에서도 순조로울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경우 필요 이상으로 운이 없다고 한탄하게 된다. 양철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악철을 얻으면 철학가가 된다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마이너스 상황인 역경에서 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사람의 내적인 깊이란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서 생기는 법이다. 따라서 역경과 조우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에게 깊이를 부여해줄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될 일은 어떻게든 된다. 반드시라는 생각만 버리자. 네.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사고 패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상이 높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과는 이렇게 어울려야 한다. 사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인가요? 하지만 반드시라는 사고 습관이 있으면 맞네요. 습관이라는 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고민 때문에 골몰하다가 얽매여 사로잡힐 위험에 빠지기 쉽다. 또한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껴서 끌어안고 있던 고민이 불필요하게 심각해지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70이 넘는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다 절망에 빠지는 상태까지 떨어져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말로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연의 모든 감각을 내맡겼을 때 생기는 흐름과 닮아 있다. 그런 바람에 내맡긴 삶을 살아온 덕분에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강하게 사로잡히지 않은 것 같다. 만약 바람을 따르지 않고 머리로 이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판단했더라면 분명 나의 인생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어떻게든 해야지가 아니라 될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관념. 바람은 그러한 관념을 실어다 주었다. 그 바람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불어온다. 바람이 불면 그것을 타고 가뿐하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원활하게 환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을 부르다. 빚을 지면 운기가 떨어진다. 빚은 불행의 원인을 너무 쉽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잘 없지만 금전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돈 때문에 범죄 수위까지 갔던 사람을 주변에서 몇이나 봤기 때문이다. 빚을 지고 갚을 방도가 없으면 이제 다 틀렸다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초조해하다가 자신을 몰아세우기 마련이다. 그 중에는 비겁한 수단이나 나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듣고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셈 치고 건넨다. 어느 쪽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인 채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게 틀어질 일도 없다. 네, 맞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부모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마음껏 놀고 먹는 방탕한 자식과 같다. 만약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내 자식이지만 너무 사치했어. 더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사람은 본래 자연이 베푸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잊고 말았다. 자연에 비치는 것이 도리어 인류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태계 보존 운동은 언발의 오줌 누는 격일지도 모른다. 빚이라는 것은 갚지 않으면 운에서도 멀어지게 한다. 돈뿐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은혜나 친절, 배려 등도 빚에 속한다. 그러한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부족을 운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긴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실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상되는 다양한 실수를 사전에 모두 떠올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습도 필사적으로 해왔어요. 필사적으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준비는 무척 중요하다. 마땅한 준비를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일은 원활하게 풀린다. 나는 주관하고 있는 마작 도장에서 도장생에게 준비, 실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네, 준비, 실행, 마무리. 준비와 실행과 마무리는 한 세트이며 그 순환을 제대로 해내면 다음번 순환으로 깔끔하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준비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실전에서 실패한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먼저 혹시라도 실패한 상태로 발전할지도 모를 사소한 누락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실전에선 상대가 얽혀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시각에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시각에서 상대적인 시점으로 전체를 봐야만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실행했을 때 나쁜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상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가? 상상. 일을 잘하는 사람은 준비를 빠짐없이 한다. 거기에 왜 예외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겐조 사장과 회식을 할 때는 나 또한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무척이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철저하게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시각에서 자리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모임 장소 예약을 할 때도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메뉴에서부터 좌석의 위치까지 상세히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회식에 신경을 쓰는 사장의 마음이 식당 측에 잘 전해져서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처와의 교섭, 협의, 사내 외의 프레젠테이션,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 등 비즈니스에 있어서 준비란 상대방을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때 상대의 시각에 준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누군가 한 말인데 비즈니스맨에게는 3단계의 진화 과정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시선이 있으므로 여기 오류 났어요. 오타. 시선이가 있으므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자기를 어필하고 싶고 세일즈 하고 싶더라는 상대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다시 읽을게요.
비즈니스맨에게는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만 시선이 있으므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을 어필하고 싶고 세일즈 하고 싶더라도 상대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거기서 한 단계 진화하면 이번에는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는 단계가 된다. 그리고 더욱 진화하면 상대가 본 자신을 상상하는 단계까지 오르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면 그 비즈니스맨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연히 보인다. 우선 긴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은 굉장한 양의 자료를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로지 자기 만족. 다음으로 상대의 말에 듣는 것에 힘을 실으면서 그에 응하도록 노력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상상한 후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까지 상상한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상대에게 편안한 존재가 된다. 이처럼 상대를 상상하는 힘을 기르면 업무 능력이 매우 향상될 것이다. 상상이라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왠지 모르게 가볍게 생각하는 듯하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편이지만 예전에 심야에 택시를 불러놓고 계속 기다리게 한 사원을 강한 어조로 꾸짖은 적이 있다. 택시 기사가 한창 돈을 벌 시간대에 오랫동안 기다리며 연락도 오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조금이라도 상상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약을 거절했을 수도 있고 매입한 식자재 등의 손실을 생각하면 그 레스토랑 담당자의 기분은 간단히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와, 여기 이 두 분은 정말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멋집니다. 그리고 명확하네요, 자세가. 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님. 오늘 지배하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것은 내 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준비, 실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쉽지 않게, 그렇다고 어렵지 않게 나를 적절하게 배우는 단계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이 자체를 알아차리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